제18장 꿈은 이루어지고 1928년 3월 금광에서 해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양원 건축 허가가 나왔다. 허가서에는 어린 시절 평양에서의 친구였던 도지사 루터 박의 서명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기쁨의 전환점이었다. 얼마 안 있어 1928년 4월 8일에는 뉴욕의 빙햄턴에서 사촌들이 우리를 방문했다. 에밀리 해스킨스는 전에 약속한 대로 자기 어머니 프레드 해스킨스 여사, 에밀리의 자매인 폴리 윌리엄스와 폴리의 남편 로버트 윌리엄스 목사도 함께 왔다.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의 날이 마치 동이 터오르듯 시작되려던 때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정말로 더할 수 없이 시간을 잘 맞춘 일이었다. 4월 13일 드디어 결핵 환자의 위생학교 기공식이 있었다. 우리가 해주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우리의 귀한 손님인 해스킨스 여사가 첫 번째 삽을 들었고 윌리엄스 목사는 축사를 했다. 그 후 5월 28일에는 어머니 닥터 로제타 홀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결핵 요양소의 정초식을 해주었다. 이 지역의 감리교 교구의 책임자였던 김창식 목사가 감명 깊은 설교를 했다. 어머니는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안식년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식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참석으로 더욱 기뻤다. 식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도지사 루터 박 댁으로 초대를 받아갔다. 박 지사는 특히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했다. 메리아는 이 자리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김치를 먹게 되었다. 여태껏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녀는 김치를 멀리해 왔었다. 그러나 도지사가 김치 한 조각을 조심히 메리안의 접시에 놓아주자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먹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코를 살짝 막고 먹었는데 상당히 맛이 좋은 것에 놀랐다. 박 지사는 메리안이 예상외로 맛있다고 하자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는 여자의과대학의 설립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요양소 건축에 온 정신을 다 쏟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 못했던 어려움들이 계속 나의 용기와 의지를 시험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지어줄 업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한 중국인 기독교 신자가 나섰다. 그는 죽은 아내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건축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의 첫 귀절에서 안식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주었다. 이 중국인은 조선인들을 시켜 돌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해오게 했다. 그러자 기초공사에 필요한 초석들을 팔겠다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구입한 돌들은 필요에 따라 크고 작게 부셔서 사용했다. 많은 돌들은 이미 초석으로 썼고 나머지는 근처에 쌓아놓았다. 모든 일이 너무나 순조로웠다. 무슨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동양에서 진행이 너무나 빨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성난 군중이 몰려왔다는 급한 전갈이 왔다. 공사장에 도착해 보니 험악한 몸짓, 고함 소리,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들, 아무리 보아도 단순히 날 욕하고 겁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로 날 공격할 태세였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들의 고함 소리 가운데 한 사람이 더 크게 외쳤다. 외국의 악기들이 우리 조상의 묘소를 못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근처에 쌓아놓은 초석용 돌무더기를 손으로 가리켰다. 마침내 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돌무더기는 산 등성이에 있는 많은 묘지에서 빼온 것이었다. 조선의 묘지들은 마치 둥근 공을 절반 잘라 엎어 놓은 것 같이 불룩하게 만들어져 있다. 묘 앞에는 옛날 것이든 근래의 것이든 간에 반드시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돌 테이블이 있다. 이 돌 위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상석을 건축용으로 훔쳐왔으니 진정으로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조사를 해보니 묘 앞에 상석에 새겨놓는 것과 같은 글씨가 새겨진 석판들이 돌 무더기에 섞여 있었다. 이 돌들을 중국인 업자에게 팔아먹은 불량자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었다. 가져온 상석 중에는 이미 여러 조각으로 깨뜨려져 있어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아직 원래대로 있는 것은 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성난 군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묘석은 다 산소에 원상 복귀해 주겠으며 이미 깨뜨린 것은 보상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비로소 마음이 놓였는지 군중들은 노여움을 풀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했다. 사전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열심이었다. 나는 나대로 자세한 항목들을 지시하러 공사장을 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주식 침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석공들에게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만주식 침실을 병동에다 설치하기로 했다. 이것은 1910년 소년 시절 어머니를 따라 만주 횡단 여행 때 본 것으로 마치 침대 모양으로 방의 한 부분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돌을 괴고 콘크리트로 바른 다음 두터운 조선 장판지를 그 위에 바르면 된다. 높이 쌓은 침대용 돌 밑으로는 부엌 아궁이에서 떼는 불기와 연기가 통과하여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돌 밑을 통과하는 불기와 연기가 돌과 콘크리트 바닥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굴뚝으로 나가게 한 방법이다. 침대 밑에는 여닫는 문이 있어서 날씨가 무더울 때는 그 문을 닫으면 불기와 연기가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 온돌식 침대의 따뜻하기는 마치 커다랗고 납작한 뜨거운 물병 위에 누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환자들을 위한 치사용 화력으로 침대까지 덮이는 것이다. 한번 더워진 침대는 다음번 식사 준비로 불을 지필 때까지 그 열을 유지한다. 이 방법은 환자들을 따뜻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통기에 효과도 있다. 조선 가옥에는 이와 비슷한 난방 장치가 방바닥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내가 설계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따뜻한 조선식 온돌로 된 침대. 이것은 조선 온돌방보다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높이의 구조다. 의사나 간호원들도 훨씬 허리가 덜 아플 것이다. 매끌매끌하고 적당하게 두꺼운 조선 기름 종이로 이 돌 침대를 도배하면 청소하기도 편해 청결을 유지해 준다. 더구나 바닥에 틈이 하나도 없어 벌레들이 자랄 수도 없다. 이러한 온돌식 돌 침대가 조선에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난방법으로 병동을 지은 요양소로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이 돌 침대는 값싸고 영구적이고 유지하기에 좋다는 장점 외에도 이곳에서는 더욱 환영을 받을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용수철이 달린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에 얇은 요만을 깔기를 좋아하므로 이 침대는 이곳 환자들에겐 참으로 적합했다. 적외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셀루글라스라는 특수한 재료를 썼다. 자외선 투과 유리를 사용하면 적외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셀루글라스는 품질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값이 싸서 나중에 조선 환자들이 쓰기에도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환자들이 퇴원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
반드시 외국식 주택에서 살아야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 조선집에서도 요양소에서 배운 이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다. 나는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개조할 생각은 없다. 단지 그들로 하여금 서구의 지식을 배우게 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에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동과 서의 좋은 점들만 선택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내 의도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을 완성하려면 자금이 더 있어야 했지만 우리는 침대 8개가 있는 병동 2를 계획했다. 두 채의 병동을 서로 연결시키는 중앙 건물에는 각 병동에 일광 욕실이 설치된다. 중앙 건물은 양쪽의 두 병동보다 더 넓게 설계했다. 여기에는 또한 엑스레이실, 암실, 병리실, 조제실, 치료실, 대합실, 의사의 집무실이 들어있다. 이 건물은 전체 모양은 E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서해에 이어져 있는 만을 향해 앉는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중앙관과 병동 하나와 이에 연결된 일광 욕실을 지을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지을 이 건물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짓기로 했다. 그래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중국인들은 돌 일에 능숙하므로 벽돌 쌓는 일을 맡기기로 하고 목공일은 조선인들을 쓰기로 했다. 소년 시절 어머니의 병원 건축을 감독했던 경험이 이번 건축 작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몰랐다. 간호라는 전문 직업에 대한 개념은 조선인들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다. 조선에서 간호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03년 마그리트 에드먼즈 양이 해외 여성 선교회의 후원으로 평양에서 처음으로 간호원 양성소를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조선 말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학식 높은 조선 노인이 선교사들을 위해 간호원이라는 단어를 지어준 것이다. 이 말은 병자를 보호하고 돌봐준다는 뜻이다. 1906년에는 실즈 양이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위하여 간호원 양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때도 에드먼드 양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 2개의 간호학교가 생겼으나 간호원의 수는 매우 모자랐다. 그 당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를 교육시켜 모르는 남자나 여자의 병을 간호하게 하는 직업은 있을 수 없는 나쁜 서양 풍습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동양에 있는 병원의 일반적인 풍습을 본다면 환자 한 사람이 병원에 오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이 따라와서 음식을 만들고 간호를 한다. 우리 병원에도 간호원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전과 다름없이 병원에 와서 환자와 함께 자고 먹고 했다. 그래서 요양원 병동에는 침대 2개마다 독립된 부엌이 하나씩 있도록 설계해야 했다. 또 환자들의 가족을 위해 요양원 근처에 오두막 집들을 임시로 지었다. 임시 거처들은 보잘것없는 장소였지만 전 가족을 데리고 아예 여기에서 살려는 경우는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이 집을 지은 목적은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장소로 이용하라고 편의를 봐주는 데 있었다. 주거지를 원하는 가족들은 시내에 있는 여관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의 고향 뉴욕주의 리버티에 사는 어머니 친척들과 친구들은 어머니의 선교 사업에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후원해 왔다. 그들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모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감격했다. 지방을 여행하며 진료하는 데는 자동차는 정말로 필요하다. 거기다 서울에서 자주 열리는 의료관계나 선교사 회의에 참가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와 미국에 주문한 엑스레이 기구들은 다른 특수 의약품들이 함께 도착했다는 통지서가 왔다.
나는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로 갔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여자의학교 개교 기념회도 참석해야 했으므로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머니는 그동안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여자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1928년 9월 4일 여자의학교의 개교일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던 날인가. 어머니의 꿈이 이뤄진 이 기쁨을 그날 나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 학교는 현재 정식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어머니가 설립한 이 학교의 교수진이나 직원들은 모두 무료 봉사를 자원했다. 나중에 이 학교가 계속 발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자 조선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맡아주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축의 분위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 행사를 끝내고 나는 의료품과 의약품들을 통관하러 나섰다. 이 물건들을 관세 없이 통관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우리의 경제 사정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했다. 요양원에 서쪽 건물을 지을 돈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은 해보아야 했다. 이 품목들을 통관하려면 두 곳을 거쳐야 했다. 의료기구와 기타 용품은 일본 관리의 담당이었고 의약품은 조선인 관리의 담당이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먼저 통관세가 비싼 의료기구들을 관장하는 곳부터 도전하기로 했다. 직책, 성명, 병원 주소가 일본 글로 인쇄된 명함을 제출했다. 세관 책임자와 의 면회가 허락되어 그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일본인 특유의 인사말을 수없이 받은 뒤 손잡이가 없는 찻잔에 가져온 녹차를 대접받았다. 몇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일부러 우리 병원을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준 일본 관리인 친구들의 이름을 덜먹였다. 한참 후 이제는 청원을 해도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어 내 청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몰고 갔다.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일본을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 조선인을 매도하는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이 얼마나 둔하고 고집스럽고 또 대체로 비발전적인지를 강조하면서 그런 조선인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기구들을 들여와 쓰겠다고 하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이겠느냐고 의심스러워하기까지 했다. 나는 화제를 바꾸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얼른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나 나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선을 도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말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교통, 산림복구, 특히 공중위생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흔했던 천연두가 일본 사람들의 덕택으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일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의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다. 드디어 그의 얼굴에 기분 좋은 표정이 살짝 스쳤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동의 자선을 위해서 이 의료기구들을 관세 없이 통관시켜 달라고 했다. 마침내 그는 상당히 주저한 끝에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서류에 관인을 찍었다. 무관세 통관 이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의료기구들을 통관하느라고 한참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나는 잠시 쉬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았다. 이 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작전을 세워 의약품들을 담당하는 조선인 세관원을 만나러 나섰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에서는 이해나 애정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일본인 관리가 의료기구를 무관세로 통관시켜 주었다는 말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뿐 틀림없이 조선인 관리는 화를 내리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인 관리는 품위는 있었으나 덜 의례적이었다. 일본인처럼 긴장한 목소리도 아니었고 그렇게 많이 허리를 굽혀 절하지도 않았다. 지난번 일본 관리를 면회할 때와는 대조적으로 작고 낮은 책상 옆에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으니 내 마음도 편했다. 명함도 다른 것으로 준비해 왔다. 한문으로 인쇄했는데 한글은 몇 자 넣었다. 일본차 대신에 쌀을 끓여 메가를 넣고 발효시켜 만든 조선식의 달콤한 음료수 식혜가 나왔다. 방바닥은 장판지를 발랐는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내가 몇 마디의 인사나 세상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는 일본 야만인들은 미개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욕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조선을 업신여긴다 해도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도의 문화,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여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지금같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들은 참으로 비열한 모방꾼이어서 조선과 중국의 좋은 것만을 훔쳐 흉내를 냈는데 이제는 서양의 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까지 지적했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얼굴에 미소까지 띄운 상당히 너그러워진 표정이었다. 나는 도무지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는 속에 품은 불만을 터뜨릴 필요가 있었으며 내게는 그런 불만을 토해도 피해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분이 어느 정도 풀릴 만큼 욕설을 한 다음 그는 너무나 직선적인 질문을 던져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비싼 서양 의약품들을 수입합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선 의학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효과가 증명되어 온 것인데 말이오. 서양 약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호랑이 발톱 가루보다 더 강인한 힘을 주는 약이 표범의 담즙보다 더 좋은 강장제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뱀으로 만든 약보다 더 좋은 약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가 계속 예를 들어 이야기할까 봐 겁이 났다. 그의 말을 중단시키려 얼른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 전래의 처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내리게 하는데 감나무 잎이 효과가 있다는 것 등 말입니다. 그는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당신은 벌써 다 알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황해도의 조선인 지사도 상당히 이해심이 많고 우리 병원을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당신도 너그럽게 이 서양 의약품들을 무관세로 통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약품들은 방금 선생께서 말씀하신 조선 약들과는 용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그는 미소를 띄우면서 직인을 찍었다. 요양원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그해 9월까지 완성되었다. 꾸불꾸불 휘어진 소나무 숲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히 남아있어 인상적이었다. 건물 아래로는 점점이 떠있는 고기잡이 배들의 오렌지색 돛들이 펼쳐져 있어 환자들과 직원들의 정신을 맑게 해줄 것이다. 도시의 소음과 먼지, 아침 저녁마다 피어오르는 매연에서 멀리 떨어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해주의 결핵요양학교의 공식적인 개교식은 선교사 연례회의 후인 1928년 10월 27일로 예정되었다. 그날 연설할 사람들에게 미리 촉전장도 보냈고 여기 와서 묵을 장소도 물색해 두었다. 프로그램은 세밀하게 작성되었다. 촉전장은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에게는 전국을 망라하여 보낼 필요가 있었다. 이 학교의 봉헌식은 제임스 베이커 감독이 집전하기로 했다. 베이커 감독은 그때 웰치 감독의 후임으로 조선 감리교의 감독으로 취임해 있었다. 시계 집전에는 노블 목사와 빌링스 박사가 감독을 보좌하기로 했다.
어릴 적부터 내 친구였으며 이 요양소가 생기게 된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병원의 닥터 김은 요양원 건립의 경위를 발표하기로 했다. 개원식 준비위원회에서는 개원 축하 테이프를 끊는데 메리안도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영광은 다른 높은 분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메리안은 사양했으나 위원회의 주장이 이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식장에서 메리안이 테이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기쁨을 느꼈다. 이는 조선의 고통받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는 극적인 순간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에스더 박과 같이 비참하게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메리아는 테이프를 끊었다. 결핵 환자의 위생학교 해주 9세 요양원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교가 선포되었다. 도지사 루터 박은 번쩍이는 금빛 술을 놓은 감복을 입고 참석했고 일본 관리들을 대표하여 사사키 씨도 훈장과 칼을 차고 참석했다. 이 두 사람도 각각 축사를 했다. 서울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오 학장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 연설했다. 베이커 감독은 복원식에서 해주의 남산 기슭에서 지금 시작한 이 학교를 에드워드 리빙스턴 트리도 박사와 비교하여 말했다. 트리도 박사는 1885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디론테크 산에 있는 사라나 코스가에서 결핵 요양소를 세운 사람이다. 식은 아름다운 색깔의 조선 옷을 입은 조선 소녀들이 요양원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노래를 부른 것을 마지막 순서로 끝났다. 축하객들은 건물 안을 둘러보았다. 엑스레이 기구는 엑스레이실에서 아직 상자 속에 든 채로 기계 전문가가 와서 설치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석영 램프는 치료실의 제 위치에서 빛나고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은 환자들이 언제나 구입할 수 있도록 요양원 상점의 선반에 진열되어 있었다. 해주 시장이 이것들을 보고 한마디 했다. 아, 일용품들을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환자들이 시내에 나오지 않아 시민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로군. 나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가 이제사 우리를 이해하게 된 것을 보는 기쁨은 마음속에 감추고서. 현재 완성된 동쪽 건물과 같은 모양으로 지을 서쪽 건물, 앞으로 산사면 여러 곳에 지어질 별관들에 대한 설계는 에드윈 캠벨 씨가 만든 것이다. 그는 토목 기사로서 만주의 국경 가까운 신천 남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북장로교 선교사다. 본관 요양원의 설교도 역시 그가 한 것이다. 앞으로 더 증축해야 할 계획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도 전시했다. 참관인들 중 혹시 뜻있는 독지가가 있어 우리의 사업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별관 한 채를 짓는 데는 약 $800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했다. 이 별관은 개인 전용 입원실로 쓸 것인데 여기에서 받은 입원비로 무료 환자들을 도울 예정이었으며 다른 별관들은 병원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손님들이 다 떠나자 나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지난 세월을 잠시 돌이켜보기 위해 혼자서 조용히 내가 좋아하는 요양원 위쪽에 바위를 찾아갔다. 선교사 생활 겨우 2년이 조금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준 친구들의 덕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느끼자 감사의 뜨거움이 가슴을 적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른 소나무와 붉은 논바닥이었던 곳에 지금은 요양원 건물이 서 있지 않는가. 나는 짧은 기간에 그 모습이 놀라보게 달라진 숲속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산사면에는 별관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질 것이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 건강과 희망을 동시에 얻게 되어 고통과 낭망에서 벗어나 밝은 앞날을 향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산기슭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나는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요양원 입구에는 커다랗게 금색으로 쓴 글씨가 햇빛에 빛나고 있다. 그 글은 조선의 모든 결핵 환자들에게 희망의 문기로 마음 깊이 새겨진다. 공포를 버리세요. 희망의 옷을 입으세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결핵 환자들은 이 문을 통하여 몰려올 것이다. 처음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아 소수의 환자들밖에 치료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마치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모아져서 시냇물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요양원들이 건립되어 희생자들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용 크림을 잘못 발라서 생긴 피부 결핵을 고치려는 젊은 처녀도 올 것이고, 찢어지는 듯한 기침,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늑막의 고통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든 결핵 환자들도 찾아올 것이다. 또는 내장 결핵에 걸린 환자가 뱀이 몸속에 들어갔는 줄 알고 이를 제거해 달라며 엉금엉금 기어서 요양원 문을 들어서기도 할 것이다. 곱사등을 한 환자도 찾아올 것이다. 곱치는 브래드포드 프레임과 적외선 치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파이널 퓨전 테크닉을 써서 그의 등이 바르게 서도록 고쳐줄 것이다. 가장 극적인 경우로는 출혈 환자들이 오면 즉시 인공기흉과 다른 응급조처로 치료를 해줄 것이다. 나는 바위에서 일어섰다. 지금껏 머릿속에 그렸던 상상 속의 미래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병원을 향했다. 이때 나는 엄청나게 큰 힘과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제19장 최초의 요양원 계속됩니다.